함께 일어나 서울중부교육지원센터에서 작년에도 왔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더 예쁜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굉장히 특별한 날인 건 맞나요? 네, 저는 저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도 오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혹시 나는 천재 때문에 왔다 라는 분이 혹시 대부분 손 안 드신 분이 계시게요? 대부분 많이 손을 드셨는데 혹시 그러면 둘째 때문에 오신 분 계세요? 왜 오셨어요? 약간 턱이 까먹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실패하셨어요? 혹시 그럼 셋째 있어요? 작년에 계시더라고요. 셋째 혹시 있어요? 있는데 안 돼. 대선배님 오셨어요. 대선배님 어머니. 네, 들을 거 있으시겠어요? 네. 혹시 없는데 오신 분 계세요? 없는데? 가끔 선행학습하러 오신 분 계시고. 네, 어쨌든 그 어떤 분들이든 여기 함께 모이시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아버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소개도 간단히 아까 하셨긴 한데 저는 현재 지금 현직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심리를 공부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책을 쓰는 작가로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진 않아요. 굉장히 소소하게 15만 3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또 다른 초등 정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같이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마 1학년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간접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꿀팁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저 뒤에 혹시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명당 자리 남아있거든요. 옮겨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괜히 그래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 대학 강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신다고 해서 굳이 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네, 지금 한 분 오셨어요. 용기내서.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에 딱 오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 흐름을 아신다면 아마 불안감도 좀 덜하실 거예요. 처음에 등교부터 학교까지는 이런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흘러가는데 자, 먼저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할 것 같은지 내 아이를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교문을 들어서서 교실문을 딱 열고 보겠죠. 그러면 아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딱 이제 정규 시간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애들이 이 시간을 잠깐 동안 보내는데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크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뭐 할 것 같아요? 책 읽을 것 같죠? 네. 왜? 책 읽어요, 애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화면이 주는 압박감? 다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애들이 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읽긴 읽어요. 그런데 애들 책 알죠? 몇 번 연기면 다 끝나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이제 하나둘씩 일어서 그냥 합니다. 선생님이 다 읽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활동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독서를 하긴 하는데 이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선생님마다 어떤 선생님은 무슨 창의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독서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 입학을 하자마자 애들 보고 읽을 책 한 권 정도는 챙겨오세요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완전 FM으로
정말 책 한 권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분 만에 다 읽고 일어서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 수업 시간이 딱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수업 40분을 진행을 하다 보면 1학년 아이들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학습지를 딱 주면 한 10분 만에 다 했다고 일어서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 30분을 이제 그걸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만에 끝낸 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일어나겠죠.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교실에서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끔 굉장히 반짝반짝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후광이 비치는 아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했어요 이런 애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과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책 좀 읽어도 될까요? 진짜 있어요. 책 읽어도 되지, 다 했으면 읽어도 되지, 친구들 보면 책 읽으면서 기다려주면 되지. 그런데 그 아이는 알고 보니까 책이 몇 권이 더 있는 거예요. 읽을 만한 책들이. 그래서 학기 초에 엄마가 3-4권씩은 막 더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저거 읽고 친구도 빌려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활동부터 유휴 시간에, 그 수업 중간중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유휴 시간을 아이들이 다른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아침 활동을 딱 하고 나면 보통 9시 되면 1교시가 시작을 하겠죠. 40분을 수업을 하거든요. 4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데 40분 괜찮겠어요? 애들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 40분을 아이들이 잘 앉아있을 수 있을지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을 어떻게 견딜지. 자, 그리고 10분을 쉬고 나면 급식 시간이 가장 아이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렇게 쭉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일주일에 3번은 5교시 수업, 2번은 4교시 수업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5교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2시 전쯤에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교시 수업을 하게 되면 1시간 약간 지나면 마치게 될 건데, 그 이후 시간 계획 잡으셨어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은근 일찍 마치니까. 자, 그럼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상상하셨어요? 1학년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 애들 굉장히 근엄하죠? 저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상상이 되나요? 안 돼. 큰일 나서 일어서 있을 것 같나요? 그런데 수업 40분은 이렇게만 진행이 되진 않거든요. 발표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몸으로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이고 뭐 이런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학년이, 가장 많은 학년이 1학년입니다. 자, 이런 활동도 하거든요. 자,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자 놀이를 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자 놀이를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뭐 수요일 3교시에 이걸 하러 가기로 정해는 정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날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해도 너무 좋다, 그러면 오늘 이거 하러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2024학년부터 혹시 교육과정 바뀌는 거 아세요? 아, 모르세요? 교육과정이 7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첫 번째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도를 우리 아이들은 갑니다. 네, 잘 되겠죠. 실력은 약간씩 바꾸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해가 2024년 올해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원래는 84시간, 84시간만큼 신체 활동에 들어가는 뭐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4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이 시간을 많이 늘린 이유가 바로 이런 신체활동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많이 놀아야 하는 거죠.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하나 아이가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우 어디 갔지? 저 엄청 놀랬겠죠. 그래서 막 찾으러 갔어요. 애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신발장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애가 쭈그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우야 뭐 하고 있어? 선생님 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갔더니 애가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엄마가 엄청나게 멋진 워커를 신겨 보내는 거예요. 그 요까지 올라오는 끈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한참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걸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과정 중에서 아이들 어떤 옷 배워보내야 되겠어요? 최대한 편안한 옷. 애들 막 드레스 이런 거 입고 간다 하면 입혀보내도 되긴 하거든요. 본인이 느껴보면 두 번 다시 안 입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애들이 가끔 퍼슬려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쁜 뾰족구두 막 이런 거 신고 오면 애들이 가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옷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그 점프슈트 되겠어요? 점프슈트 애들 화장실 되고 화장실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체 활동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 수업 시간일까요? 수업 시간일까요? 수업 시간 같아요? 네, 수업 시간 맞거든요. 애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있죠. 네, 이런 활동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40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이런다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애가 40분을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책상에 이제 딱 앉아서 타이머를 켠대요. 40분.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애가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된대요. 애가 집중력이 이렇게 부족한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이 사실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그 물리적인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같지만 혼자서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뭐든 하는 그 40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만들고 붙이고 오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40분의 시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발표를 하면 그거 듣기도 하죠. 그리고 나도 일어서서 뭔가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0분을 꼭 연습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가 주시면 되냐면 책을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그 애들 그림책은 그렇게 글빨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또는 학습지를 하나 줬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40분은 아니더라고요. 다 하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된다면 그 정도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책을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지, 한 자리에서 한 장의 그 색칠 공부 정도는 완성할 수 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장래희망의 기자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입어요. 수시로. 너무 멋지. 너 선생님 꼭 태워줘? 자, 이제 지금부터 5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습관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부터 혹시 입학 때까지 한 어느 정도 기간 남았는지 아세요? 50여일? 한 5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습관을 들었는데 꺼졌어요?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아니, 여기는 우리 중부처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프린트 제가 이제 다른 부처들 이제 뒤에 줄줄이 가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이런 돌발 상황에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5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이제 길러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습관이 말 습관이죠, 말 습관. 우리 아이들 굉장히 예쁘게 말하나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연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폭력의 시발점은 말입니다, 말. 애들이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은 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저학년이 더 그래요, 저학년은. 저학년 아이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지 않나요? 똑같은 말인데 엄청나게 뾰족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요새 그 지우개가 왜 그렇게 다 예쁘게 나와요? 이거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우개들 있죠. 그런 것들 애들이 막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못 쓰는데 옆에서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들고 가서 막 써요. 그럼 머리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야 왜 써?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러면서 야 너 완전 짜증나 뭐 이상한 그런 특정 단어들을 쓰면서 너랑 안 놀 거야 너 진짜 짜증나 싫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싫으면 사람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대신 이 사람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행동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야 너가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거 가져가니까 나 화가 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너가 짜증나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행동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본인의 그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나빠 이런 것보다는 야 네가 생시계니까 나빠 네가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어 이런 식으로 이 행동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말하기 연습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때요? 우리 어른들끼리 부부끼리도 말 이게 되나요? 좀 안 되죠. 당신 어제 늦게 들어와서 굉장히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거는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신랑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그런데 수시때때로 이제 낚시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자꾸 낚싯대를 나 몰래 자꾸 샀더라? 왜 또 생각했지? 내가 그 부분이 약간 좀 신경 좀 쓰여. 이런 식으로 행동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잠시 돌아와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입니다. 애들이 조금 제자제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반에서 이랬고 또 엄마가 이랬고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꼭 참고 있는 거죠. 1학년 선생님들은 약간 그 학년 중에서도 3D에 속하는 그 학년 분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기도 한데 막상 아이들이 본인이 어려운 부분을 말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속이 안 좋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참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확 토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참고 있는 동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가 만약에 우리 학년 뭔가 좀 말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아 이랬을 때는 역할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해볼게? 또는 아이한테 모범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모델링이 되어줘야 될 때는 역할을 바꿔서 해야 되겠죠. 너가 선생님 해봐, 엄마가 너 해볼게, 내가 학생 해볼게 하면서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선생님 보건실 가고 싶어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뭐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몇 쪽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본인의 의견, 예쁘게 말하는 이런 그런 과정들도 다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 모든 연습은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 애들한테 가장 좋은 그런 습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냥 알려줘서는 애들이 잘 모릅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뭔가 친구 사이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걱정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예쁜 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50일 동안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너무 강조드리는 이유가 1학년 애들 사실 공부보다 우선 어떻게 하면 좀 친구들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뭐예요? 이제 공부 좀 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습관 되는 부분들은 우선 넘어가고 자, 이번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 자율성이 이제 진짜 길러져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아직 애들 아기 같죠? 네. 어머 저 어린 것이 학교 간대 뭐 이러잖아요. 지금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그런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1학년 담임을 4년을 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1학년에 들어간다 했을 때 반에 있는 애들은 다 어른 같은데 내 새끼는 너무 애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어린 것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길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자율성인데, 자,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하나 본인의 역할을 맡겨서 정리라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야 너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이거 제자리에 놔둬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애들은 모릅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교사 연수를 갔을 때 저경력 선생님들이 보통 고학년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다가 1학년을 가게 되면 멘붕 오는 부분들이 바로 일지정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연필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색연필을 정리를 하는데 야 예쁘게 정리해야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애들 알아듣는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몸에 살이가 나올지언정 보여주죠. 봐봐, 이거는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너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면 어때요? 내 손만 하고 있고 애는 없잖아. 맞아. 애는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정리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책가방 정리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원에 다니고 있죠. 그런 거, 이 지퍼 누가 여는데요? 뭐 어떡해. 내가 아직 열고 있죠. 그런 것들, 아이가 이걸 열어서 본인의 물통, 본인의 뭐 수저통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자율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아마 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들 가방을 정리할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넣고 빼고 할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리추얼입니다.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의식화된 행동으로 내가 다음날 학교 또는 뭐 유치원에 가는 행동을 요걸로 하는 겁니다. 가방 정리, 등교를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방, 책가방을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날 문 앞에다가 놔둡니다. 그러면 다음 날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여기다가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아이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본인의 역할들을 계속 부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요걸 길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좀 바쁘겠죠. 바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는 좀 어때요? 애들 가사 분담 좀 하고 있나요? 숟가락 나요? 숟가락 놓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또는 뭐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안 물어볼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가사 분담이라고 하는 게 애들은 그런 5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했을 때는 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돕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 모두의 일을 각자의 그 능력치만큼 조금씩 분담을 하는 게 가사입니다.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 집 아이들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세탁기 돌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돌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식세기 있습니다. 식세기. 애들이 좀 잔인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애들한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진짜 놀라운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의 역량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식기세척기처럼 할머니도 못 쓰는데 나는 쓸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을 아예 가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오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홍길동처럼 나타납니다.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아이가 이런 자율적인 아이, 자율성이 이미 몸에 내재된 아이,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그게 티가 납니다. 제가 이거 너 좀 도와줄 사람 필요한데? 이러면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타나죠.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해봤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가 애기 같다 이렇게 이제 너무 감싸고만 돌지 마시고 많은 일들을 조금씩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애들 잠 잘 재우고 있어요? 9시간 이상 자라고 많은 그런 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9시간 이상 자려면 몇 시에 자야 되게요? 네? 계산.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우선 무조건 잠들어야 된다 그죠? 애들 그렇게 자요? 거짓말. 다 들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가지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지 혹시 좀 엎드려 있어도 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쉬거나 이제 부르겠죠. 건우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좀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있잖아요. 어제요 우리 엄마가요 친한 이모 집에 가가지고 맥주 마신다고 12시까지 앉아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어? 피곤하겠네. 저는 이제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우만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줄 서 있습니다. 건우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서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이러면서 어제 싱어게임 본다고 1시까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우선 재워놓고 다른 볼일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잘 재워주셔야 학교 생활이 좀 원활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진짜 취약 같거든요. 너무 그게 저학년들은 굉장히 더 티가 납니다. 애들 운동하고 있어요? 요런 거 하나 할 줄 알아요? 1학년이거든요. 1학년. 2단 뛰기 돼요? 아직 하나는 넘어가요? 근데 난 우리 집 아이는 지금 하나가 안 된다. 말은 안 시켜요. 하나 아직 안 돼요? 괜찮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우와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와 잘한다 이러면서 너무 중심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넘기를 제가 예를 드는데 학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연간 법적으로 17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 시간을 20분 단위로 학교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한 가지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한 가지 운동을 정하시거든요. 그럼 가장 빈번하게 정해지는 게 뭘까요? 네, 줄넘기가 가장 빈번해요. 또는 걷기를 한다든지 또는 배드민턴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저학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줄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줄넘기를 할 때 얘들아 스포츠 클럽 할 시간이야, 얘들아 이제 줄 챙겨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아이가 나오죠. 나와서 선생님 배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가 아파. 하지만 저는 이유를 알잖아요. 아이가 이게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이 시간이 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저기 앉아 있어도 되고 혹시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이 그 아이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근데 다행히 급식은 또 잘 먹는다. 너무 다행스럽죠. 어쨌든 이 줄넘기는 지금부터 이 한 개만 넘어가면 10개, 20개는 금방 하기 때문에 요령만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들 아침밥 다 먹이시죠? 나는 안 먹더라도 애들은 먹이잖아요, 그죠? 안 먹여요? 보통 엄마들은 다 먹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은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교실에서 애들이 선생님 몇 시에 밥 먹어요? 배고파요? 언제 먹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시부터 그럴 것 같아요? 내 아이가 10시 조금 넘으면 시작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에서는 중간간식 같은 거 나왔죠. 그 시간 나오는 시간이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애들이 잘 아는지 10시 좀 넘어가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도 좀 제공이 돼요.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냄새가 올라와서 애들이 선생님 오늘은 불고기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밥을 혹시 못 먹었어? 아침 못 먹은 사람 있어요? 이제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손을 막 들잖아요. 그런데 손을 은근 많이 들어요. 반 가까이 들거든요.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 배가 고프겠다. 그런데 하필 중간간식 안 나오거든요. 그 학교에 따라서 우유급 시간은 학교는 아직 있긴 있어요. 신청자에 따라서. 근데 1학년 애들 우유 잘 먹어요? 엄마는 욕심상 시켜요. 엄마는 동글동글하게 탁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은 잘 못 먹거든요. 그리고 찬우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어떤 한해는 애는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유가 너무 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전자레인지 들고 왔잖아요. 데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뜯어가지고 한 입 먹고 다 애들이 버리거든요. 잘 못 먹습니다. 아침밥 든든하게 좀 먹여가지고 보내셔야 됩니다. 애들 식사 시간 내에 밥 다 잘 먹어요. 제가 이거 2월달에 찍었거든요. 1학년 아이입니다. 곧 2학년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다른 애들 다 지금 밥을 거의 마시듯이 나가고 2명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제가 굉장히 유휴 시간이 긴 시간이 급식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머지 애들이 어떤 한 아이가 먼저 먹고 일어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철봉 앞으로 다 모여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 아이들이 지금 한 30-40분을 뛰어놀아요. 자기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이랑 못 논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식습관도 사실은 문제겠죠. 편식도 약간 심하긴 한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이제 찝쩍거립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허겁지겁 먹거든요.
자, 우리 아이는 먼저 먹고 나갈 아이인지 이곳에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고사 지내고 있을 아이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약간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 시간 한 15분 정도 이제 정해두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들한테 밥을 먹을 동안에는 밥 먹는데 사실은 집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습관을 한 50일 정도 한번 들여보시면 아마 다른 아이들이 모두 놀러 갔을 때 쓸쓸하게 급식실을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애들 혹시 식판 잘 옮겨요? 자, 저희 학교 급식실의 모습이거든요. 급식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없어서 교실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위치가 어떤지 간에 이 아이들이 본인의 식판을 들고 자기 자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2일 이제 첫날부터 이제 급식을 하게 3월 3일이네. 이번엔 3월 4일이다 맞죠? 3월 5일부터 그런 급식을 하게 될 건데 이날 학교는 초비상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은 오늘 점심시간 끝났다. 왜냐하면 1학년이 이제 저학년들이 보통 먼저 먹게 되는데 1학년 급식을 하는 그날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다 봐요. 이렇게 걷게 되면 한 아이가 이렇게 걷게 되면 뒤에 좀 큰 애들 있잖아요. 좀 성숙한 어린이들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가고 있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사고 엄청나게 나거든요. 막 떨어뜨리고 막 흘리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이렇게 막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야. 걔가 떨어뜨렸어. 보통 아이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주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막 빗자루 이런 거 들고 막 처리를 해주죠. 그때까지 아이는 보통 임시정지 상태로 있을 그 동안 머릿속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 일을 어떡하지? 그리고 막 주변에 또 아이가 막 나 튀겼어! 뭐 물려내! 막 이래봐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아 앉아서 밥 먹어 이렇게 해도 애들은 약간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얘가 요 정도 들고 이제 옮길 수 있어요? 요새는 원에서 약간 연습을 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되네? 그러면 이제 뭐 더 다른 연습은 필요 없겠지만 애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번 해보는 것도 학교 적응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애들이 이런 거 딸 줄 알아요? 이런 거? 아니 그런데 학교 급식에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 이거 잘 못 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날 딱 급식표를 보고 나오는 날이네. 그럼 이제 하얀 장갑 하나 이제 준비해서 가죠. 숨을 몇 개 따줘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아이가 옆에서 홍길동처럼 나타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딸 줄 알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걔한테 가가지고 야 따줘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막 높아지면서 손 벌겋게 해서 따주면서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따든 못 따든 상관은 없는데 연습은 약간 필요하겠죠.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약간 주눅듭니다. 막 흘려버렸어. 따다가 밥에다가 다 쏟았어. 이러면 약간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이제 심리적인 그런 감정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보다는 가정에서 한두 번 정도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본인의 그 학교 초기 적응 기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일은 어떻게 먹어요? 그 궁중 음식처럼 잘라주시는 분 계시죠? 수라상처럼 이렇게 막 예쁘게 잘라주실 건데 학교 과일은 굉장히 거칠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애들 만약에 키위를 이렇게 보통 반을 잘라가지고 나오는데 이때 내 아이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키위를 좋아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서
보통 먹거든요. 또는 아이가 앞니를 이렇게 갉아서 먹든지. 그런데 이걸 한 숟가락 이렇게 퍼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저보고 까달라고 해요. 선생님 이게 잘 안 까져요. 까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아니, 껍질째 먹는 거야. 먹어봐. 그래 다 버리죠. 알겠어요. 이러면서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우리 너무 수라상처럼 내주지 말고 이거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면 급식에 다 먹고 나서 애들이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할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교원대에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정 강의를 봤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고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아이가 굶고 왔다고 왜 밥을 어느 정도 주길래 그 애가 자꾸 집에 와서 배가 고파하냐.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 애들이 많이 버리거든요. 대충 먹고 버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 먹으라고 강요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먹을 만큼 먹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이 가정에서부터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혼자 가야 되는 곳, 화장실이죠. 애들 화장실 혼자 잘 가죠, 지금? 돼요? 네. 그런데 평소에 잘 가던 아이들이 학교면 못 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삐죽삐죽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알잖아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수업 지금 따라가. 그랬더니 안 따라오면 화장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야무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화장실에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애들 학기 초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허용을 해주시는데 갔다 와 하고 이제 만약에 교실 밖을 딱 나갔는데 저희 학교 복도거든요. 아무도 없어. 약간 무섭겠죠. 화장실은 여기인데 교실은 저기 있어요. 약간 무서울 수 있을 거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데 이날은 약간 급해 보여가지고 제가 보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 할까? 아니 친구는 좀 어때? 했더니 다 아무도 안 된대요.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선은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옆반 선생님한테 저희 반의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고 됩니다. 성적표에 보시면 애들이 이런 단어들을 좀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의 이런 평가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 좀 아프겠죠. 신경 곤두섭니다. 한글 해독 수준의 해득했다, 미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 급수를 나눠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벌써 한글 부진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평가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더 쳐요. 한 번 더 쳐요. 완전히 이제 괜찮아졌는지 수준이 올라갔는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한 절차가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애가 미해득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차원에서 따로 이제 방법을 의논을 아마 하실 거예요. 남겨서 할지, 방학 때 혹시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더 할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을 볼게요. 애들 교과서의 일부거든요. 애들이 처음에 숫자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1부터 9까지 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저거 얘들아 오늘은 1부터 5까지를 쓰고 배울 거야,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죠.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거 6살 때 다 뗐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랬어? 그러면 옆에 아이가 뭐라고 해요? 야 난 4살 때 다 뗐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다 뗐어. 하지만 이제 진도는 이렇게 어쨌든 나갑니다. 그런데 수학이 굉장히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죠. 근데 문제는 단계형으로 나가는 거 아세요?
계단처럼 애들이 수준이 팍팍 올라가거든요. 마이크가 안 됩니다. 네, 그 애들이 단계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약간 헤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학, 그 초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비중이 60% 이상이에요. 영역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연산에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60%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 이 정도 수준에만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초등 수학에 이제 딱 시작을 한다. 한다면 벌써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구몬 달리고 있어요. 이거 비판하시나? 뭐 하세요? 그런 거 어쨌든 하시죠. 연산 같은 거. 하실 때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연산을 이제 꾸준하게 할 때, 잠시만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연산은 혹시 이런 드릴형 문제 혹시 지금 많이 풀고 계시죠? 1번부터 쫙 이렇게 숫자 돼가지고 우리 그래 동그라미 팍 이렇게 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교과서에 있는 연산은 이런 정도 종류의 학습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 6을 3과 뭘로 하죠? 무슨 과정인지 혹시 아세요? 네, 가르기를 하잖아요. 3과 3으로 갈랐다가 모았다가 가르기와 모으기가 기본 덧셈과 뺄셈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연산을 다져주는 과정인데 애들이 이거는 풀 수 있는데 이걸 못 푸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잘 푸는 아이가 왜 이걸 못 풀지? 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애들한테 빠졌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애들한테는 숫자는 어른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숫자로만 익혔던 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갈라보고 또는 모아봤던 그 손으로 한번 조작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아이 연상 공부를 여기서 만약에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면 여기서 60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른 종류의 연상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르기 모으기를 이런 식으로 학습지 형태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교구입니다. 교구. 1학년, 2학년 그리고 길게는 3학년 때까지 애들한테 구체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무조건 필요한 행동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집을 보고 배울 때 뭔가 풀고 동그라미를 쳐주고 이러면 가시적인 학습 성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그 공부보다는 실제로 뭐 빼빼로 먹다가 이걸 10개로 나눠서 갈랐다가 모았다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수 모형을 가지고 10을 1과 9, 2와 8 이런 보수의 개념을 애들이 손으로 익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익히는 과정이 진짜 필요한데 자꾸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숫자를 정말로 문자로만 자꾸 익히는 그런 과정 최대한 줄이고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런 뭐 연결교구 이런 것들 그렇게 돈 얼마 안 하거든요. 내가 먹고 있는 그런 뭐 그런 고래밥 같은 걸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과정들 진짜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제일 좋은 부분은 공부있는 놀이인데 약간 헷갈리는 그런 지점이 진짜 학습의 효과가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교구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샘샘수놀이라고 하는 교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메이크 10입니다. 혹시 그 굉장히 지금 이과 출신으로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안 시키는 분들. 네, 이거 규칙성 혹시 발견하셨어요? 밑에는 5, 4, 1, 6, 9, 5, 7, 7 뭐 이렇습니다. 뭐 규칙 있어요? 아직 안 떠올라요? 10 또는 20 이렇게
메이크 10,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수를 30은 안 나오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수 감각을 익히는 몇 가지 도구 중에서 저것밖에는 유일하게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얼마나 좋죠? 애들이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은 노는 줄 알아요. 노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다 학습의 요소가 지금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은 작은 단위이지만 4학년, 3, 4학년까지 올라가면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조단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조단위는 추상적인 개념 맞죠? 집에 있어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버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 과정을 많이 거쳤던 아이들은 진짜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을 때 충분히 다져진 아이들은 금방 됩니다, 금방. 하지만 뒤에 그 수 단위를 가르칠 때 그때부터 헤매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시간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과정 많이 겪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앱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똑똑 수학 탐험대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만든 앱인데 여기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우선 많고 그리고 활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지금 뭐 스마트 패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물인 거죠. 게임하는 대신에 요거 이제 클릭하면 여러 가지 놀이 활동도 있고 그리고 뭐 진단평가부터 사실 내용까지 애들이 재미있는 요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깔아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이 통합이에요. 통합은 우리 시절에 이 과목들 기억나요? 가생슬생 실생 어렵을 때 옛날 생각나죠? 이 과목들이 이름이 통합입니다. 통합. 그런데 옛날 우리 시절에 막 이런 슬기로운 생활이 뭐야? 이 학자들이 야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개념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뀐 내용들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아이들까지는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주제 중심별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끝.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애를 써도 아직까지 1학년 교과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요거만 공개됐어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다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데 큰일 났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입니다. 아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잖아요. 얼마나 직관적이야. 그런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으로 영역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안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가 지금 이것이고 아직 표지도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2월달에 지금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애들한테 저렇게 제시를 할 수는 없고 학교, 우리나라, 사람들 우주 이런 식으로 총 8건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8건.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초반에는 분철을 해서 얇게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2번씩 묶어가지고 나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3월 달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배울 과목은 요겁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철학적인 내용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다생실생 질생 배웠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질생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늘었다고 했죠. 뭐 한다고? 신체 활동 때문에.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 과목인지 모릅니다. 통합, 선생님 이거 언제예요? 통합 수업 언제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을 보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늘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본문 중에 일부였습니다. 자, 통합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오리공을 치고 치라고 적는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들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이거 종이접기 좀 돼요? 이거 근데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2학기거든요. 2학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종이접기 일부예요. 그런데 종이접기 혹시 애들 좀 잘해요? 나 우리 집 아이는 미니카 접을 수 있다. 이거 자랑입니다. 미니카 가능하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조금 있다. 가능해요? 축하드려요. 네, 이게 저는 놀라운 문자를 1학년 교실에서 발견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 자리에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섰죠, 줄을.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줄이야? 미니카 줄이요. 뭐 이러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적어가지고 막 나눠주더라고요. 솔드아웃되고. 이걸 못 받은 애들 막 실망하니까 다음날 봉지에다가 이만큼 적어왔더라고요. 나눠준다고. 네, 약간의 인싸의 느낌. 네, 그런 이득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 2명 다 종이접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학교 생활에 큰 뭐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아이 가방 속에 미니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못 적는데 하지만 그 아이는 뭐이 됐어요? 줄 섰겠죠. 저희 집 아이도 줄 서서 너무 그 귀한 쓰레기를 받아왔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려면 약간의 이런 손 스킬을 잘 익혀놓는 게 좋겠죠. 종이접기 못하면 뭐 저런 거라도 손을 잘 길러놓으면 되겠죠. 득지락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 평가 이야기 조금 나눠드릴게요. 자,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 말이 약간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모든 학교의 활동을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 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업 시간의 태도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보통, 노력, 요합 이렇게 보통 3단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애가 만약에 보통을 받아왔어요. 그런 일은 잘은 없지만 1학년에 보통은 잘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받아왔으면 학습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태도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평가 대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1학년은 네, 대부분 다 우리 아이가 영재처럼 안 보일 거예요. 3학년부터 조금씩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랑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길 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학습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홍보라고 하는 검색창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본인 수준에 맞는 요 정도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시험지가 있거든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학년이 아니더라도 꼭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평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어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AI 튜토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앱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예전에도 유료였는데 무료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애들 워낙 이런 기기 다루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물로 한번 던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사이트도 알아놓으시면 초등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내용 안에 교과서를 이렇게 탑재해 놨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제 바뀐 교과서는 이제 곧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사도 되지만 먼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1학년 생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거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돌봄과 가까우는 구분할 수 있으세요? 돌봄 혹시 신청하셨어요? 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방과 후의 일정 시간 동안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이걸 신청하시려면 지금이라도 학교에 저 이거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반이 몇 반이 편성될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려주시고 방과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학교 안에 마치 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수업 마치면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한 그런 수업에 또다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따로 결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마치 학원 같은 건데 담임 선생님이 알까요? 내 아이가 이거 마치고 방과 후 프로그램 뭐 하는지 선생님 아실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그 3월 초에 굉장히 혼선을 빚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학교니까 선생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학교라고 안녕 잘가 내일 만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목도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엄마 뭐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왜 엄마가 바둑반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만약에 이걸 신청하셨다면 등교하는 뒤통수에다가 대고 오늘 방과 후 바둑 3층 이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집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까먹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물들 중에 가방 사셨죠 이미? 요런 거 사셨어요? 벌써 사셨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애들 엄청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꺼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 아픕니다. 꼭 바꾸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물들 중에 그 가방을 애들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어차피 다 밟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합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밟을까요? 비싼 버버리 콘티 이런 것도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학교에서 앱을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이건 접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고 접니다. 선생님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애가 아파요. 이런 내용을 보통은 메시지가 가장 대중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혹시나 불시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우선은 1번은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언제가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시면 선생님이 우선 사안을 확인하시겠죠. 하시고 그리고 언제 그러면 우리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거부터 하게 되거나 또는 먼저 찾아오시게 되면 그날 바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도 있고 또는 다른 아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또 더욱 확인할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집 아이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연로하셨는데 퇴직하셨어요. 그 선생님과는 그 선생님은 그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쓰시고 1년 내내 그 알림장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알림장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니까 저는 수시로 선생님 화이팅 뭐 이런 거 막 적어서 의미 없지만 보내드리기도 했고 아이한테도 가끔 썼습니다. 아이한테. 혹시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이제 몇 가지 저도 이렇게 배운 거죠. 애가 한 아이가 공책을 자꾸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길래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 공책 뭐? 제가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애가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자랑스러워 이런 메시지를 적은 거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모님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몇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자, 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뒷걸음질만 치지 마시고 그냥 뭐든 그냥 가장 간단한 거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야 그러면 나 이거 뭐 할지 하나만 좀 정해줘라 하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네, 친구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추천드리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사서? 사서 좀 좋습니다. 급식도 없어. 따뜻한 도서관에서 아이와의 좋은 가끔 있고 자, 급식업소 같은 경우는 가끔 급식소에 가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하얀 옷을 입고 한 번씩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 있겠죠.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참가 수업. 네, 학부모 참여 수업, 학부모 참여 수업에 지금 오늘 명당 자리 아무도 안 앉으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고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좋은 자리. 저는 참고로 어디 섰냐면 어디서 쉴 것 같아요? 오시면 일반적으로 여기 보통 다 서잖아요, 그죠? 저는 가면 여기 섭니다, 여기. 요쯤, 요쯤이나 애는 만약에 여기쯤 앉아있어요. 가까운 곳에 섭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보러 안 왔잖아요, 그죠? 내 아이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 보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서면 뒤통수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일찍 가가지고 여기 딱 서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 뭐라고 해요? 어머니 뒤로 가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뒤로 돌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못 들은 척. 어차피 1학년 그 공개 수업은 굉장합니다. 애는 하나인데 어른은 3명씩 오거든요. 그냥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 네. 어차피 다 밀려가지고 저까지 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기 서 있으면 돼요. 경쟁자들. 지금 자리 경쟁자들. 자, 어쨌든 이 공개 수업 저도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의 길을 살리는 굉장히 사소한 행동들이 3가지 제가 이제 적어놨죠. 첫 번째는 제출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 안내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금요일까지 제출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내면 될 것 같잖아요. 금요일까지 내도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학교에는 1학년 교실에 특히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뭔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안내장이 있으면 그 애들이 이렇게 들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들고 왔어요 이러면서 막 오자마자 들고 왔어요 그럼 앞에다가 네 그러면 애들이 막 서로 내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모여요. 다 모였나? 많이 왔네? 이러면서 어디서 세워보겠죠. 그러면 3명 정도 안 냈네? 그럼 물어보겠죠. 오늘 혹시 못 데려온 친구 그러면 애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손을 막 들겠죠. 그럼 괜찮아 내일 들고 와도 돼. 그러면 옆에 야 너는 안 들고 왔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뭐라고 하면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챙기면 되지만 어쨌든 별 것도 아닌데 그냥 어차피 낼 거 그냥 빨리 내면 괜히 주눅 들리는 사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준비물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준비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병뚜껑을 2개를 들고 오라고 했어요. 안 들고 오는 애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떡하지? 그러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또 나타나죠. 병뚜껑 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선생님 저는 많아요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친구 좀 줄 수 있을까? 그러면 막 나눠줍니다. 자, 나는 준비물을 챙겨줄 때 당연히 잘 챙겨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챙겨줄지 너무 무겁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겠지만 선생님이 나뭇잎 주워오라 했는데 3장 주워오라 해서 3장만 들고 갈지 30장을 가져갈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기가 살지 죽을지 이런 것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등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등교는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늦지 않는 겁니다. 늦으면 끝장이에요. 늦으면 특히 그 입학 초에 어떤 거냐면 그 수업 시간이 보통 선생님 예를 들어서 40분까지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40분에 딱 맞춰서 오는 애도 있겠죠. 언제 보낼 것 같아요, 나는? 30분? 30분도 좋아요. 30분. 저는 한 25분? 한 20분? 이쯤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선생님 너무 일찍 오는 건 그렇지만 저는 이걸 노립니다, 사실. 학기
학기 초에 애들 친구도 좀 사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랑 또 안면도 좀 빨리 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글바글 할 때 이렇게 오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찍 오게 되면 선생님이랑 먼저 한 번 더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있고 또 하나 둘 오는 친구들끼리 약간의 그 라포가 좀 형성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가져지거든요. 그런 걸 하나 누릴 수 있는 장점. 대신 늦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 오전 시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딱 오자마자 경건하게 보통 책이거든요. 굉장히 경건하게. 그러면 안 그래도 약간 좀 있으시는데 늦게 들어오는 아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히 다 쳐다보겠죠. 쳐다보면서 쟤는 또 늦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아이의 과거까지 팝니다. 선생님 쟤는 맨날 늦게 왔어요. 유치원 때도 맨날 늦었어요.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은 더 여유롭게 등교하는 것이 아이들 적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하고 제 이야기를 끝났지만 혹시 부모님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저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중에 지금 넘어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국어 부분을 보시면 제가 그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장도서를 읽힐 것인가 수록도서를 읽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어 공부를 할 때 독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권장도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 보면 진짜 다 권장이야. 하지만 저는 권장할 것은 아이들의 그런 취향을 고려한 채 그것이 가장 권장 도서고 대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록 도서는 한 번씩 읽혀봐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집에 있거나 나는 읽어본 경험이 있는 책이 딱 교과서에 딱 나왔을 때 내 아이 마음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어깨가 막 승천을 막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읽어봤어요. 엄마랑 봤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 학습에 대한 감정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교과서는 대부분 다 발제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책으로 읽어봤던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록도서는 읽어보되 권장도서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어머니. 네,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둘째 아들 있어가지고 왔고요. 1학년 이미 저희 첫째 때 유튜브로 선생님 강연 많이 봐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질문하기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궁금한 해결 아직 안 된 문제들 한 2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일단 도서가 학기 초 되면은 교과서를 많이 팔더라고요. 문고 같은 데에서. 근데 이제 애들 보통 다 그 사물함에다가 두고 오잖아요. 그 교과서 사서 집에 있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요. 둘째는 반대표를 나중에 꼭 학기 초에 뽑으시는데 반대표 방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만드시는 거 별로 권하지 않으시는지 그거 좀 약간 예민한 문제 같아가지고 그거 2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교과서 살지 말지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고 이게 내가 소장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교과서의 여분을 사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대신 만약에 내가 산다면 수학과 수학 익힘책 정도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하시기는 할 거예요. 함께 일어나 서울 중부교육지원센터에서